네, 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보통 저도 현업에 있다 보면 제가 속한 구청에서 관할 협조 공문 같은 경우가 많이 안 오는데요. 그만큼 공문 협조문이 우편으로 온다는 건 그만큼 지금 최근 들어서는 우편으로까지 보낸다는 것은 그러한 사례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내려온 공문들을 보면 전세 사기나 깡통주택, 깡통전세에 대해서도 공문들이 내려오고요. 특히 임대차 신고가 계도기간이 가까이 옴에 따라 임대차 신고에 대한 홍보문들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인터넷 매물 표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안내에 대한 홍보 안내 공고문까지 내려오면서 최근 들어서는 공보문들이 많이 내려오는데요. 이러한 상황 자체는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만큼 최근에 제도들이 바뀜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말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차 신고 같은 경우는 유예 기간 동안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지만 최근 나온 기사에 따라 유예를 한 거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제가 안내 문구에 따라 주인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을 때 금액들이 한국말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게 6천만원 이상 또한 30만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6천까지도 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임대차 신고를 하러 가셨을 때 6천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헛걸음 하신 분들도 있고 30만원까지도 3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지만 30만원이라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단지 좀 말씀드려 보는 게 임대차 신고라는 게 그 미만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하러 왔으면 주민센터에서도 받아주면 되는데 원리 원칙에 따라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30만원을 초과하는 그러한 임대차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한국말이 어렵지만 6천만원 이상이거나 또는입니다.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또한 월세 같은 경우도 30만원 이상일 때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가 아닙니다. 6천만원 이상에 30만원 이상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시고요.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깡통 전세에 대해서도 다시 극성을 부리자 안내 및 홍보 우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깡통 전세나 깡통 주택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고 지능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깡통 주택이나 깡통 전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의 시세를 알아야 돼요. 등기부 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세 대비해서 매매가 대비 더 비싼 전세대금을 더 비싼 전세주택 같은 경우 깡통주택, 깡통전세라고도 하는데요. 더 비싼 매매보다 더 비싼 전세로 들어가 있다고 한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게 되었을 때 바지사장이라고 많이 얘기 드리거든요. 바지사장 같은 경우가 나중에 시세 대비 만기가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받았을 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 반환 여부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시세보다 매매가보다 더 비싸게 전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후에는 시세대로 전세를 눕다 보니까 안 빠지는 경우가 생겨서 피해가 속출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에 대해서 매매가든 전세가든 알아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인과 계약을 해야 되고요. 무허가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먹튀를 하는 경우들이 사례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등록업소인 중개업소에 계약을 하시고요. 계약을 다 쓴 이후에서도 보증보험까지 확실하게 챙기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공문까지 내려보내는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 그만큼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에 오늘 영상으로나마 좀 말씀드렸습니다. 피해 없으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